짙은 어둠, 높은 담 아랫골목 사이로 가마가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가마 속 여인은 초조한 지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곧 연하루라는 건물 앞에 도착하게 되고 매서운 눈빛을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한 쌍의 남녀가 잠들어 있는 방에 도착한 여인은 서둘러 남자를 내보냅니다. 잠에 깨 누구냐고 물어보는 여자를 비녀로 죽일 수 있다고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여인과 같이 있었던 남자는 무한대군으로 중전 이마령의 산남입니다. 아버지는 부인이 많은데 나는 왜 안 되냐는 말에 그럼 너도 임금하라고 쿨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곱게 단장을 하는 데뷔마마에게 왕세자네가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인자한 얼굴로 맞이하는 데뷔마마는 자신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눈을 감아도 아쉬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신하는 논쟁 중입니다. 서촌에서 시작된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영의정 항원영은 식량도 제공하지 말고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파는 굶주림은 해결하게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신하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에 왕은 영의정의 의견과 반대로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라 명합니다. 항원영은 왕의 명령이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왕과 중전 사이에는 왕세자 1명과 4명의 대군, 그리고 여러 후궁들 사이에 8명의 왕자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왕의 눈에 들기 위해 강남 뺨치는 열정으로 왕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왕과 데뷔마마가 왕자들의 교육기관인 종학을 창간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중전은 늦잠 자는 사라진 대군들을 찾아 정신이 없습니다. 이남 성남 대군은 어딘가로 사라져서 말을 타고 있고 늦잠을 자는 막내 일영대군을 깨워 종학으로 달려갑니다. 늦게 오고 아예 수업 중에 들어오는 등 대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데뷔마마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에 데뷔마마와 중전은 한바탕 말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중전은 완벽한 왕세자를 내세우며 데뷔마마를 맞받아칩니다. 왕세자는 중전의 기대에 반하지 않고 시강원에서 역대급 높은 성적으로 중전을 기쁘게 합니다. 중전은 문제아 4인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왕세자를 보고 풀게 됩니다. 한편 문제아 4인의 대군들은 의성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데뷔마마에게 들켜 혼이 나게 됩니다. 데뷔는 극대노하여 성남 대군에게 화를 내며 비가 오는데도 해시까지 벌을 서라 지시합니다. 의성군 또한 대군들과의 싸움을 이유로 황기인에게 해초리를 맞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의성군은 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뺏었다며 분해합니다. 이에 황기인은 억울하면 실력을 키워서 뺏으라고 야심을 보입니다. 세자와 같이 걷던 중전에게 청천벽력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세자가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죽어버린 과거 태인세자가 걸렸던 병입니다. 중전은 왕에게 왕세자의 병에 대해 알리러 가지만 때마침 왕은 한 궁녀에게 성혼을 입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데뷔가 중전을 찾아오고 왕자들을 똑바로 관리하라 경고합니다. 데뷔는 당황하는 중전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중전은 비 오는데도 벌을 받고 있는 대군들을 찾아가 처소로 돌려보냅니다. 시강원에서 세자와 같이 동문수학하는 배동의 자리가 잠시 비게 됩니다. 이에 배동을 대신의 자제가 아니라 종학에서 왕자들 중에 뽑는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뽑는 배동의 자리를 두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후궁들 사이에 말이 많아집니다. 데뷔마마는 서자 출신이었던 왕세자를 지금의 왕의 자리까지 올린 전적이 있는 분입니다. 모든 후궁들이 데뷔마마에게 비법을 얻으려고 합니다. 중전은 왕에게 세자의 병을 알리지 않고 과거 태인세자를 치료해본 어의를 요청합니다. 왕은 데뷔마마의 요청으로 어의가 멀리 나가 있다 말합니다. 또 배동을 왕자들 사이에서 뽑는 게 데뷔마마의 의도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가 후궁들에게 재앙 육성 비법서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뷔는 중전의 초소를 찾고 세자의 병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의 안위보다 아들의 나라와 나의 궁중이 더 중요하다며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침내 데뷔마마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중전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세자가 병에 낫지 못하면 다음 족통 왕자들에겐 후임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인세자가 죽고 서자인 이호가 왕이 되고 윤왕후가 왜 폐비되었는지 중전은 이게 자신이 살 유일한 실마리라고 느낍니다.
비밀리 윤왕후를 찾아가 중전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대군들을 살려달라고 빌면서 물어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소문에도 기록에도 없는 두 분만 알고 있는 모든 걸 알고 싶다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일화는 끝이 납니다. 중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윤왕후에 의하면 태인세자의 병은 치료가 되었는데 이유 없이 죽게 되고 지금의 주상이 세자가 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친에게 영모가 씌워지고 자신이 패비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끼리 세자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4명의 대군에게 재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서자였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은 지금의 주상이 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비가 되고도 나머지 대군들은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몸이 불편한 한 명가 남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은 비로소 자신이 위기 속에 빠진 걸 깨닫고 대군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늦은 밤 대비가 한기인 집을 방문합니다. 한기인은 영의정 황원영의 딸로 명문가 집안의 출신입니다. 중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선대왕이 외척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전을 선택하면서 후궁이 됩니다. 왕의 장남인 의성근을 낳았지만 서자가 되고 만 걸 대비는 안타까워합니다. 대비는 한기인에게 뿌리가 썩은 나무를 어쩌겠냐고 물어보고 한기인은 바로 뽑아야 한다는 대답에 의성근에게 국본의 자리, 세자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꽤 재밌어지겠구나. 시강원에서 최고의 스승과 함께 왕세자와 공부할 배동 자리를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왕자들은 대비에게 받은 재앙이 되는 비법서로 세수하는 것부터 마시는 물까지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전은 때마침 왕세자도 정신을 차리자 문제의 4인방에게 배동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대군들은 모두 귀찮아할 뿐입니다. 심지어 스승에게 모두 수준 미달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우울해하던 중전은 우연히 은밀한 곳으로 가는 사남 개성대군의 뒤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믿었던 개성대군의 엄청난 비밀 치밀을 목격하게 되고 좌절감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깨어난 왕세자는 이남 성남대군을 만나 어릴 때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이도 성남대군이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무슨 이유인지 성남대군은 걸밖에 살았고 나중에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묘한 세자의 부탁으로 성남대군은 마감 직전 배동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속을 썩이던 모든 대군이 배동에 지원하게 되어 중전은 한시름 놓습니다. 영의정의 지원을 받는 의성군은 최고 수준의 장원급제한 가해선생이부터 문제를 쪽집게로 뽑아주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따로 가해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본인이 직접 공부하여 요점 정리하여 대군에게 나눠주고 반드시 대군 중에 배동이 나와야 한다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시냐라는 성남대군의 말에 이 모든 게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한편 간택후군 고기인은 심소군에게 최고 수준의 생도를 비밀 가해로 붙여주고 중전도 남몰래 가해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다 개성대군의 뒤를 밟게 됩니다. 사남 개성대군의 특별한 비밀, 조선시대에는 용납할 수 없는 취미인 여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룹이란 제목은 알려진 대로 우산의 순 우리말이며 비를 피할 수 있게 우산을 펼쳐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이는 꼭 중전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대비의 마음, 서자에 대한 후궁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투쟁기를 암시하는 제목입니다. 보름달 위로 날아가는 올빼미. 가장 첫 장면에서 보름달 위로 올빼미가 심차게 날아오르며 시작합니다.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로
참매가 낮의 숲을 지배한다면 올빼미는 밤의 숲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의 재앙입니다. 올빼미가 힘차게 날아가는 장면 바로 뒤로 중전이 탄 가마가 뛰어다니는 모습은 올빼미가 중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정사를 돌보면서 나라를 지배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궁궐 안에서 중전의 활약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달이 태양빛을 완전히 받아 앞면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현상으로 달빛이 밝아서 밤에도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포스터 중에도 중전의 허리 아랫부분이 찢어져서 상체와 다르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녀. 오프닝에서 중전 이마령은 비녀를 뽑아서 무기로 쓰는데 조선시대 비녀는 재질과 모양으로 신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용과 봉황은 왕비를 비롯한 왕가와 혼인 맺은 4대부가 여인 이상만이 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프닝에서 중전이 아들과 같이 있는 기생방에 들어가고 아들 얼굴은 바로 숨기고 중전과 기생을 둘만 비춰주는데 어머니와 아들의 여자와의 대립이라는 포인트를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무한대군의 얼굴을 바로 가리고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사용해서 아들의 여자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때 비녀는 용 모양의 붉은색 여의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런 비녀를 머리에 꽂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데비마마입니다. 데비는 용 모양의 붉은색 여의주 3개를 가지는 비녀를 머리에 꽂습니다. 이렇게 용 모양의 비녀를 사용하는 여성이 드라마 내내 2명만 나오는데 바로 중전과 데비입니다. 이 2명을 바로 겹치게 연결하여 초반 오프닝에 나오는 중전의 가격한 행동은 중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데비가 아들의 여자를 즉 중전을 죽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초반 오프닝을 빼고 중전은 그렇게 가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오프닝의 폭력성은 데비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전과 데비 처음 말싸움에서 중전은 3개의 파란색 여의주를 한 용 모양 비녀를 하고 있고 데비는 동일한 용 모양의 붉은색 여의주 3개를 하였습니다. 비녀의 여의주 개수와 색으로 둘은 비슷하고 대립하는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엔딩에서 중전은 윤왕후와 같이 수수한 민문이 비녀를 합니다. 그리고 폐비된 윤왕후를 찾아가 애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중전이 정면과 윤왕후의 측면 얼굴이 나오다 엔딩 부분에서 중전의 얼굴과 윤왕후의 얼굴이 번갈아 가며 비춰주며 중전과 윤왕후의 운명이 비슷해질 수 있다고 나오며 끝이 납니다. 오프닝에선 데뷔와 비견되는 중전이 1화 엔딩에서는 패비 윤씨와 비슷한 처지로 몰락할 수 있다는 암시로 끝이 납니다. 참고로 중전 다음 2인자인 황기인은 봉황 모양의 붉은색 굿을 1개인 비녀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첩지머리에 굿을 2개로 3개를 채웠습니다. 데비 단장. 데비가 단정하게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잉어, 호르병, 주전자로 보이는 놀이개를 차는 모습이 나오는데 놀이개는 목걸이나 귀걸이 대신에 조선시대에 가장 다양하게 발달한 여인의 장신구입니다. 특히 삼장 놀이개는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착용하고 놀이개의 의미는 부귀다남, 불로장생, 백사여의라고 전해집니다. 백사여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됨, 불로장생, 노화를 더디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오래 사는 것, 부귀다남, 부귀하고 아들이 많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왕세자 내가 인사를 왔을 때 자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화려한 치장을 하면서 마치 욕망이 없는 것처럼 굳이 욕심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데비가 표리부동한 인물이란 걸 보여줍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이 제일 부족한 부분을 앞에 내세웁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국민의당의 국민이, 정의당 잉어. 세자가 쓰러지면서 신하들이 원을 둘러싸고 이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비춰주는데 연못의 잉어가 몰려드는 것이 멋있게 나옵니다. 잉어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각종 보양식으로 쓰였고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게 하여 병든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다라는 설화를 통해 효와 직결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굉장히 많은 알을 낳고 다산, 자손 번창가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계속 눈을 뜬다고 해서
재물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자물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항하상류에 용문이라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협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하루에 무수히 많은 잉어들이 상류로 올라가 알을 낳기 위해 모이지만 급류와 폭포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대다수가 떠밀려 내려오는데 간혹 하늘에서 불이 내려 꼬리를 태우면 뜨거워져서 뛰는 놈이 있는데 이때 승천한 잉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잉어떼가 승천을 하는데 하늘이 허락한 단 한 마리만이 등용문을 넘어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입식양명, 간직등용, 출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못에서 먹이를 던지면 잉어들이 몰려듭니다. 잉어떼들은 많은 후궁들과 왕자이며 세자가 쓰러지자 갑자기 잉어들이 몰려드는 건 그동안 세자 자리를 노리던 왕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마리만 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벌어질 권력 다툼에 대한 암시입니다. 슈룹 이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비와 한기인의 만남. 2화는 데비와 한기인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우성군을 국본으로 만들자는 데비의 말에 그동안 불만만 가지고 때를 기다리던 항씨 일가들이 움직일 명분이 생기며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됩니다. 데비는 막강 권력 항씨 일가에게 씨를 뿌렸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항씨만 의지할 것으로는 안 보이고 언제든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전과 윤왕후의 만남, 그리고 목격자. 중전과 윤왕후가 만날 때 상처난 여인의 손이 보이고 기척에 황급히 장옷을 쓰고 도망갑니다.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손에 상처 있는 궁녀가 나왔고 그 궁녀는 심소군의 모친 고기인이 부리던 궁녀였습니다. 그 궁녀가 고기인에게 개성대군의 비밀의 아지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인데 이 궁녀는 따로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대군의 존재감. 성남대군과 형제들이 있을 때 뒤늦게 개성대군이 합류합니다. 이때 옷을 보고 눈치를 살피고 다른 대군들이 가고 나서 옷에 묻은 분가루를 조용히 털어줍니다. 아마도 성남대군은 개성대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화의 의성군과 주먹질에 이어서 또다시 의성군의 중전에 대한 무례함과 신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고 이에 격분하여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보아 둘의 대립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대군의 불의를 참지 않고 사람들을 아끼는 성품은 의성군과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자가 서촌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냐고 물었는데 성남대군이 서촌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촌은 현재 역병으로 황원영이 고립시키고 구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항씨 일가와는 연관이 없고 반대파의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성남대군도 항씨 일가와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오실 줄 알았다고 하는 걸 봐서 성남대군의 잠재력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전이 물었을 때 그냥 뭉쳐서 수준미달이라고 말하고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항씨 일과 대비의 영향력이 미치는 궁궐 내에선 성남대군을 함부로 지지하거나 도와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동 선발은 보건군. 배동 선발전을 하고 의성군은 영의정의 파워로 거의 문제 출제자에게 대놓고 쪽집게 집중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소군은 비밀리 시간당 비싼 가해를 받고 있고 4명의 대군은 중전이 공부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주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군만이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고 지원하는 태소령은 발걸음 조심히 먹을 것만 주고 있습니다. 배동의 최종 결정권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원하는 배동은 세자와 다른 시각을 가진 왕자가 되어야 되는데 1화에서도 얼음과 물에 대한 대답으로 보건군은 색다른 시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쪽집게나 예상 문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보건군이 배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성대군. 손에 상처가 있는 고기인의 궁녀가 중전과 윤왕후를 봤는데 고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성대군의 비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과 위치만 전달하고 고기인이 직접 보게 만드는 걸로 봐서 상처에 있는 궁녀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짜 주인은 성남대군과 마찬가지로 개성대군의 비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궐내 후궁에게 첩자를 심을 정도의 파워는 대비마마이거나 항시일가 쪽으로 좁혀지는데 여장의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고기인에게 흘리는 것으로 봐 상처 있는 궁녀의 주인은 황기인으로 보입니다. 대비는 중전과 말싸움할 때도 개성대군의 언급이 그나마 하는데 다른 왕자들보다 못한다 이 정도의 평가였고, 대비가 만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대비의 성격으로 자기 자식인 왕을 힘들게 한다며 손자라도 이미 땅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여장은 당시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조용히 묻는 게 대비에겐 가장 완벽한 해결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처 있는 궁녀의 진짜 주인은 황기인이 제일 유력하며 궁녀를 고기인에게 붙이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개성대군에 대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도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대비의 제안에 자신의 입을 더럽히기보다 고기인에게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중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후 보건군이 배동이 되고 세자의 병이 알려지면서 성남대군과 의성군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동은 중전 쪽 라인에 가까운 태소룡의 아들 보건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군이 배동에 선발되는 이유. 첫 번째,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과정에 대한 정정당당함입니다. 왕은 현재 세자가 학문은 뛰어나지만 너무 올곧기만 해서 색다른 시각을 가진 왕자가 배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황기인은 초복시에서 의성군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복시는 초시와 복시를 합쳐서 말하는 것으로 대가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초시, 그리고 2차 시험이자 사실상 문과 합격인 복시가 있고 3차 전시의 경우 왕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냈는데 대가 복시 합격자들이 대책에 대해 써 올렸습니다. 그것은 현실 문제나 시국 문제에 대한 국왕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걸 책문이라고 합니다. 왕의 심중을 제대로 헤아려야 선발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의성군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의정이 지원 아래 초복시에 중용과 서경에서만 뽑을 걸 알고 있었고 출제 범위를 미리 알고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인의 대군은 중전이 종합교재와 시강원 교재를 전부 살펴보고 출제 범위를 요약하여 예상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심소군의 경우 고기인이 성균관에서 가장 뛰어난 생도를 시간당 비싼 가해를 주고 고급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군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책을 읽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시와 복시에서는 아마 의성군과 4인의 대군 중 성남대군과 개성대군이 의외의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고 조함 보건군도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차 전시에서 왕의 질문에서는 스스로 창의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쪽집게나 예상 범위로 공부한 왕자들보다 1화에서 얼음과 물의 문제에서 보았듯 보건군이 가장 뛰어난 대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에 대한 연출. 시험에 대해 준비하는 4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성군은 시험의 출제 범위를 외우라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병조판서 윤수광의 얼굴이 나오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4인의 대군은 사실상 중전만 나와서 열심히 하면서 끝이 납니다. 심소군의 경우 강제로 가해하는 장면을 끝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보건군의 경우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촛불을 비추며 경쾌함과 함께 끝이 납니다. 사실상 보건군이 배동이 선발될 것이라는 연출의 숨겨진 복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동은 왕세자가 아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사실상 배동으로 선발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는 성남대군, 개성대군, 의성군, 보건군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현재 배동을 다음 왕세자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는데 배동은 세자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배동은 세자와 함께 교육받고 놀이를 하게 하는 친구의 역할입니다. 재앙의 교육을 혼자서 받기보다는 경쟁자이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배동의 자리입니다. 배동 자리의 가장 큰 이익은 시간간 조선 최고의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조선 1인자인 왕의 절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좋은 자리입니다. 다만 현재 세자가 아픈 상태이기에 재앙의 교육을 미리 받으면 다음 세자가 되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배동 성발이 치열한 경쟁이 된 것입니다. 의성군과 성남대군은 극 전체를 끌고 가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성남대군과 항시일가의 전쟁에서 초반부터 둘 중에 한 명이 배동이 되는 건 다른 인물들의 비중이 너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본격 경쟁 구도로 만들기 전에 한 명의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개성대군입니다. 개성대군이 되면 극이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여장으로 조명이 개성대군에게 맞춰져 있고 배동으로 선발되고 나서 여장의 비밀이 소기인에 의해 소문으로 풀리면서 문제가 되고 궁궐이 난리 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결국 최종 선발에는 개성대군이 배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개성대군이 배동으로 최종 선발되면 중전의 대군들은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후 성남대군과 의성군의 경쟁을 유도하기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보건군의 역할이 이 배동이 없다면 너무 축소됩니다. 태소령만이 중전의 지지자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중전과 친분이 있지만 그래도 재앙의 비법서를 받은 태소령과 그의 총명한 아들 보건군이 배동으로 선발되고 이후 성남대군과 항시일가의 전쟁에서 성남대군 편에서 활약하게 되는 게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왕비의 성남대군, 막강한 권력, 항시일가의 의성군, 총명함으로 배동에 선발된 보건군, 이런 3인 구도에서 이후 보건군이 성남대군을 지지하면서 조언하는 역할로 변하는 게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상 3가지 이유로 배동은 보건군이 될 것으로. 과연 데비맘마가 빌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데비가 빌런은 아닙니다. 슈룹은 우산이란 뜻으로 비를 대신 맞아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드라마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주된 욕망으로 작용합니다. 데비는 본인이 말한 대로 무엇보다 왕이 우선입니다. 굳이 중전이나 대군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반 세자의 내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한 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세자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중전은 썩은 뿌리가 되어서 아들 왕과 그가 운영하는 이 나라를 망칠 위험이 있어서 제거하려고 할 뿐입니다. 과거 영의정 황원영이랑 같이 공모하여 유은왕후를 공격한 것은 그가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전과 세자의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윤왕후에게는 데비가 빌런이자 악마 경쟁 상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전 이마령은 데비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대군들 또한 자신의 핏줄인 손자들입니다. 단지 좀 더 소중한 왕이 있을 뿐. 초반 성남대군을 무섭게 꾸짖는 건 성남대군이 너무 막 나가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성남대군이 여러가지 비밀과 의문을 갖고 있지만 데비가 만일 그 전부터 정말 성남대군을 극도로 싫어해서 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키우지도 않았고 궁궐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데비는 무언가 때를 기다리며 참아온 빌런이 아닙니다. 데비는 지금까지 나름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단지 대군의 문제가 되는 행동이 눈에 거슬렸을 뿐인데 세자의 병으로 왕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 차례 같이 이 일을 도모한 황씨일가에게 씨앗을 뿌렸고 그것 말고도 다른 후궁들에게도 씨앗을 뿌려서 결국 왕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찾으려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성남대군이 왕에게 도움이 된다면 데비는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기인과 의성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끝이 나는 관계입니다. 황기인과 의성군의 욕망이 중전과 왕세자의 욕망과 일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의원 화재로 태인세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손에 상처 있는 궁녀, 상자국으로 보이는 궁녀가 화재의 범인이거나 아니면 관련자로 내용을 알 확률이 높습니다. 예측한 대로 해당 궁녀의 주인은 항시일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하 초반의 데뷔와 황원영의 과거 대화를 보면 데뷔는 단지 황원영을 부려서 일을 진행했을 뿐 어떤 식으로 정리한 것도 데뷔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황원영이고 데뷔는 결과만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데뷔는 빌런이기보다 장애물에 가깝고 중전과 성남대군의 빌런은 황씨일가, 황기인과 의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화에서 중전이 세자를 안고 오열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중전 뒤에 병풍이 밝아지는데 이때 병풍은 매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동에 참여하면서 나온 성남대군의 이름은 이룰성 농나무 남은 매화를 의미합니다. 세자는 죽고 매화가 밝아지는 성남대군에 대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개성대군의 비밀을 알고 중전은 넓은 궁궐로 울면서 달려나갑니다. 넓고 넓은 궁궐에서 너무 슬픈 표정으로 외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멀리서 화면을 잡는데 사실 기둥이 널찍히 서로 멀리 있어 오픈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점차 멀어지면서 마치 기둥이 벽처럼 느껴지고 화면을 또 돌리면서 춤추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비틀거리면서 온전히 자기 정신을 유지 못하는 모습으로 중전의 답답한 마음을 알려주는 멋진 장면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걸 연출하신 분은 공황장애에 걸려본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만 원래 절대 진리는 없고 결국 예상치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